일반적으로 구파 일방의 정파와 마교, 흑도, 사파 그리고 빈궁, 포달랍궁의 세외 세력으로 나뉘는 강호의 세력들. 무림의 정파가 실존 문파에서 유래한 것처럼 악의 상징인 사파와 흑도 세력들 가운데도 역사 속에 실존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파벌이 있다. 양님! 무림의 피바람을 불어오는 세력 마교는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조로아스터교다. 정화의 수단으로 불을 사용하고 제단에 불을 밝힌다는 점 때문에 배화교로도 불렸던 마교는 김영의 소설 의천도령기에서 명교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교주인 장무기의 수하로 명나라의 태조가 된 주원장이 등장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묘사됐다. 무협 영화 가운데 큰 히트를 기록한 동방불패의 주인공 동방불패 역시 명교의 교주다. 장강에서 도적질을 일삼는 장강 수로체와 함께 강호의 대표적인 도적대로 알려진 농림 역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집단이다. 전한시대 왕강이 농림산에서 봉기한 것에서 유래한 농림은 당시 그 수가 8,000명에 이를 정도로 위세를 떨쳤는데 이후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18군데 산채를 두면서 산적질을 일삼았다고 한다. 중원에서 눈을 돌려 세외, 즉 변방으로 가보면 그곳에도 무공이 존재하고 무림 강자들이 필적할 만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납살의 포달랍궁, 북회 빈궁, 천축의 사찰인 소래 음사와 천령 대서원, 피를 몰고 다니는 사막의 이리대, 현랑대 등이 바로 그들인데 천산, 청해, 총령 등지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외 무림계의 중심에 바로 포달랍궁이 있다. 가공할 무예와 엄청난 양의 황금을 소유한 포달랍궁은 중원 무림계에서 보면 언제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 하지만 포달랍궁이 있기에 세외 무림계의 질서가 유지된다. 중원의 세력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존재 포달랍궁은 현재 티베트 납살의 홍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궁전을 처음으로 건설한 사람은 토번의 막강한 군주 손첸간포다. 그는 당나라와의 화평을 조건으로 당태종의 양녀 문성공주를 부인으로 삼았는데 포달랍궁은 바로 그녀를 위해 세운 1000칸의 거대한 궁이다. 하지만 몽고의 침략과 낙뢰로 인해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높이 117m, 동서 길이 360m, 면적 1909제곱미터의 궁전을 세운 사람은 원나라 말기에 달레라마다. 무협소설 속에서 그는 세외 무림의 막강 권력자로 등장한다. 중원의 패권을 위해 강호를 활보하는 수많은 문파와 세력, 그리고 강호인데 그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무협 세계가 좀 더 생생하고 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중국 항주의 서호, 송산의 소림사, 서장의 포달랍궁과 함께 무협소설 속에 단골로 언급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동정호다. 무협소설에서 주변에 있는 악양로와 호수 안에 있는 군산 등과 함께 강호의 중심으로 묘사되는 동정호는 중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호수다. 호남성 내의 농수, 상강, 원수, 차수 등 4대 하천의 물이 모였다가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상에 있는 동정호. 호수는 아니지만 그 모양이 호수처럼 생겨 동정호라 불린다. 호수의 이름인 동정은 신선 동부, 즉 신선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호수 안에 있는 동정산에서 유래됐다. 20세기 초만 해도 면적이 5,000제곱킬로미터로 중국 최대의 담수호였지만 토사 유입으로
호수의 상당 부분이 육지화돼 현재는 장시성 화양호에 이어 제2의 담수호가 된 동정호. 동서 길이 150km, 남북 길이 95km, 면적은 2,82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약 4.7배에 이르는데 우기인 여름에는 불어난 물로 인해 2만 제곱킬로미터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넓은 동정호에서 어획한 다양한 수산물과 천혜의 조건 속에서 생산되는 미곡으로 인해 호수의 접경 도시인 악양은 예로부터 생선과 쌀의 고향, 즉 어미지양이라고 불렸다. 곡창지대뿐만 아니라 악양은 관광도시로도 유명한데 그 중심에 바로 이 동정호가 있다. 동정호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은 지난 1987년 당시 등소평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에게 수많은 명소 중에 단 2곳, 고대 진시황 때 축조된 만리장성과 동정호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천하 제일호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동정호의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무협 소설 속에 이름난 만남의 장소 악양루다. 우한의 황학루, 난창의 등왕각과 함께 중국 강남의 3대 명루로 꼽히는 이 누각은 호남성 악양의 고적지인 악양성 서문 위쪽에 위치한다. 아래로는 동정호가, 전방에는 동정호의 섬 군산이, 후방에는 장강이 접해 있다. 악양루는 삼국시대 오나라의 명장 노숙이 수군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만든 누각 열군루에서 유래했는데 715년 당나라의 재상 출신 장열이 누각을 보수해 악양루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때부터 당나라 시인 두보와 이태백 송나라 문학가 범종업 등 수많은 문인들이 시를 읊는 유명한 장소가 됐다. 특히 두보가 768년 그의 나이 57세에 남긴 악양루에 올라는 동정호와 악양루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옛날에 동정호를 소문으로 들었더니 이제야 악양루에 오르는구나.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남으로 갈라졌고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호수 위에 떠 있구나. 가까운 친구에게서 한 글자 소식도 없고 늙고 병든 나는 외로운 배에 남아있네. 관산의 북쪽 중원 땅은 아직도 전쟁 중이니 악양루 난간의 의지에 눈물을 흘리노라. 광활한 자연에 대비되는 초라한 한 인간의 우국청정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하다. 지난 1988년에는 국보로 정돼 국가적 차원의 가치 있는 보물로 인정받고 있는 악양루. 해마다 이곳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악양루 정면 방향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은쟁반 위에 푸른 조개처럼 보인다 하여 동정호의 명주라 불리는 섬 군산이 있다. 언뜻 보기에도 평화롭기 그지없는 군산. 하지만 무협소설 속에서 이곳은 무수히 많은 문파들의 세력 다툼 각축장이다. 동정호 주변 도시인 악양과 무창의 상권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수로를 장악하는 것은 필수. 때문에 흑도 무림의 대표 세력 장강수로 18채 등은 군산을 근거지로 삼고 동정호 일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면적 0.96제곱킬로미터, 72개의 봉우리가 있고 그중 가장 높은 봉은 63.3m에 불과한 작은 섬. 그러나 군산은 지명도에 있어 중국의 5대 명산인 산동성의 태산, 섬서성의 화산, 하남성의 숭산,
호남성의 형산, 산서성의 항산 못지않다. 그 이유는 첫째, 빼어난 경치 때문이다. 물안개가 퍼져있는 동종 안에 수목이 울창한 군산은 마치 커다란 배 한 척이 호수 위에 떠있는 것 같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두 번째는 중국 신화 속의 군주인 순임금 왕비들의 무덤과 진시황의 봉산인, 한무제의 사격대, 죽을 때까지 관군과 싸운 개방방주 양요가 업무를 보던 양요체 등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중국의 초대 국가주석인 모택동이 가장 즐겨 마셨다는 침처럼 뾰족하게 생긴 은침차의 특산지이기 때문이다. 동정호 악양로와 함께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군산. 그런데 최근에는 이곳이 사랑의 섬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07년 군산에서는 중국의 10대 사랑 이야기를 뽑고 단체 결혼식을 올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커플들의 낙원으로 변모하는 군산, 풍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동정호와 악양로.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내용과 실제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현실의 명소가 가상세계의 주 무대가 되었다는 것은 허구의 문학 무협소설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무협세계는 현실이 투영된 또 하나의 세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무협 영화를 무척 좋아한 병아리 청년이 있었다. 중국어를 배운 뒤 서둘러 중국을 방문한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호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과연 강호는 어디일까? 소 강호의 감독 서극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은원이 있기 마련이고 은원이 있는 곳엔 강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어쩌면 강호란 인간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일지 모른다.